안녕하세요. 주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번 유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6번 유형 아이들의 별명, 닉네임은 충성가, 다양한 별명들이 있어요. 성실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충성가라는 별명, 별칭으로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아이들도 사고형의 중심에 있잖아요.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해요. 6번 유형 아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강점은 이 친구들은 예의가 발라요. 윗분들에 대한 예의도 굉장히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맡기면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당연히 주변의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아요. 특히 선생님들한테 관계에서도 굉장히 믿음직한 친구, 그런 유형들이 몇 개 있죠. 그렇지 않은 유형은 믿음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장점들이 일반적으로 표현될 때 6번 유형들이 그런 관계가 좀 있다,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좀 반드시 실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빈말 잘 안 해요. 누구한테 어떤 약속 같은 걸 하면은 그걸 꼭 좀 실천하려고 하죠. 근데 물론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해요.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장 큰 특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세상에 대한 불안, 걱정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플랜 A, B, C가 자동적으로 다다다다닥 일어나요. 내가 다음 계획을 뭘 세워야지. 넌 인생을 피곤하게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6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게 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그럴 때 제가 많이 듣는 예인데, 6번 친구가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 그럼 몇 시에 어느 식당 가서 다 알아보죠, 당연히. 그리고 무엇을 먹을 거 준비. 이 집은 뭐가 맛집이더라. 갔는데 쉬는 날 체크하는데 혹여나 갔는데 문을 닫았거나 임시휴일, 아니 줄이 너무 길어서 못 먹거나 이럴 땐 플랜 B, 플랜 C까지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면 편하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불안함이더라. 그래서 똑같은 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동전의 양면 이렇게 싹 바꿔서 보면 플랜 A, B, C가 왜 나올까? 불안과 걱정이 많으니까 장점으로 활용할 때는 굉장히 뛰어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만, 좀 부정적인 약점으로 볼 때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거죠, 항상.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학교 가다가 다시 가방 열어본 다음에 준비물 또 빠진 거 있나 없나, 분명히 넣었을 텐데 어떡해요, 그 불안함이 일어나는 걸. 그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고 이해를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고 결정을 잘 못하죠. 근데 약간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는데, 그거는 그렇죠. 예.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데 생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학원을 결정하거나 뭘 사야 될 때 주변에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충성가라고 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럴 때 그 친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슬그머니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지지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집도 세거든요. A 학원을 갈까 B 학원을 갈까 고민하면서 이미 정보를 다 구해서 마음속에는 A 학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난 마음속에 이미 A 학원이 있는데 옆에서 야, B 학원이 최고야 이러면 힘들어지죠, 이 친구가. 이때는 푸시를 해주는 거죠.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래, 둘 다 좋지만 결정 잘했어. 그럴 때 좀 추진력을 바꿔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좀 주변에서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학습 특징도 이런 걸 반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강의 듣고 어떤 걸 학습하는 거 좀 좋아해요. 충성가적 기질이 있는 거죠. 충성가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누굴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인들 예를 들자면 다양하게 나오겠죠. 종교일 수도 있고, 삶의 가치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도서, 내 인생의 책,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경험치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보통은 친한 친구, 형, 누나, 언니, 엄마, 아빠, 요 정도 바운더리 선생님들 사이에서 많이 의지를 하죠. 그래서 상담 코칭 할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비추면 주변에 그런 사람하고 찾아보게 해요.
찾아서 좀 뭐 의지하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성인들 상담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성인들 상담할 때는 자신, 충성할 대상을 내 마음속에, 내 자신 속에서 찾으라는 거죠. 즉, 나 스스로를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의 경험상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더라. 그런 걸 좀 인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익숙한 거에 그러니까, 그쵸? 익숙한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식집도 가던 곳에서 먹던 메뉴를 주로 먹어요. 학원도 한번 정하면 안 바꿔요, 잘. 졸업할 때까지. 한번 틀어주면 훅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조금 힘들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6번 유형의 친구들의 그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거만 잘 케어해주고 아이들 상담한테도 그걸 인식을 시켜주면 금방 넘어가요. 그 상황을.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금방 그 상황에 잘 적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힘들어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부모님들은 6번 자녀들을 대할 때 빈말 하시면 안 돼요. 빈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약속을 한 건 지켜야 돼요. 왜냐면 6번 아이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불안은 항상 갖고 살아요. 세상이 불안한데 그중에 관계도 들어가요.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는다라는 거를 명시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잊을만 하면 말을 해주는 것도. 그래야지 아이들이 안심을 해요. 아, 엄마 아빠는 역시 날 믿고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 이성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감성적으로 그렇게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6번 아이들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에 있는 5번 유형도 참고하시고 또 7번 유형도 참고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유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